네, 일본 최대 경제신문인 니혼 게자이가 어제 한류 열풍과 관련된 기사를 대거 쏟아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세계 한류 춤추는 머니, 방탄소년단 인터넷 공연에 76만 명, 사랑의 불시착, 기생충, 명작 후원하는 재벌, 드라마 한 편 30억엔, 윤택한 제작비. 이렇게 기사를 3개 이상 쏟아냈고요. 오늘은 아사히신문이 한류 붐 또 일어나고 있나 라는 기사 제목으로 일본인들의 한국 드라마, 영화 사랑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넷플릭스 탑 10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이 진입해 있다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 통용될 만큼 높은 수준이다. 나라의 차이를 넘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라의 차이를 넘어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좋은 점은 또 많이 배워야 하겠죠. 다만 현재 한국은 이렇게 쉽게 포용하면서 일제 강점기 자신들의 과거는 왜 그렇게 부인하려고 하는지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후에도 세계 경제 최대의 리스크는 미중 갈등이라는 이야기 많았었는데 오늘은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다시 모시고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 소장님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미중 기업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참 궁금하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하겠다. 이게 폐지할 수 있는 건지 대통령이,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이제 거래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예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몇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론 효과.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밖으로 돌리는, 시선을 돌려버리는 중국 대륙을 함으로써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친중국적인 성향을 과거의 행태로 보면 보여주는데, 아, 그렇군요. 예. 이 트럼프는 나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이미지 효과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효과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월 9일까지 한 4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제 대중국 관련되는 이제 정책, 뭐 소위 말하는 중국 때리기를 한 걸 보면 11가지를 내놨어요. 예. 그러면 대략 한 3일에서 4일에 하나씩 이제 때린 거죠. 근데 6월 말부터 7월까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강하를 합니다. 하다가 7월 말 8월 초에 이제 이게 다시 재상승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때리기가 이제 효과가 있었다. 아, 먹힙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더 세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문제는 중국 기업이 그 상장을 뭐 미국에 한 것들이 이제 많은데 이걸 다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하냐는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대통령이 그렇게 상장 폐지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이 첫 번째가 이 중국 기업들의 IPO를 또 자금 조달을 허용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지수에 이 중국 기업을 편입시키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국민연금 같은 정부 기금이 그 중국 기업을 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아마 루이싱 커피라고
그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가 회계부정 회계로 이제 상장 폐지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의 부실 회계를 다 조사를 해서 이 부실 회계에 해당이 되면 다 상장 폐지를 시켜버려라. 이제 그런 4-5가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마라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부정이나 부패가 발견되면 그걸 상장 폐지시키라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뭐 회계 협정 같은 거를 해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국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 외국 기업이 뭐 4대 그 어카운팅 펌에서 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제한이 있었고 회계 투명성에 관한 이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특례 상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회계법인이 감사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주는 이제 그걸 2013년부터 억셉트를 했기 때문에 그랬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회계법인 또 중국의 회계감사가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제 회계 기준에 비해서는 느슨한 부분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미국의 상장 회사들 회계감사를 이제 감독하는 기관에 이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제출을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 어떤 기업들이 거론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루이신 커피를 포함한 이제 한 10개에서 20개 회사들이 이제 중국에서 좀 사기성이 농후한 기업들이 많이 갔고 그 기업들을 등을 치는 이제 미국의 늑대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이신 커피도 그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미국의 아주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그 상장된 기업 특히 중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또 실제로 필드가 조사를 해보고 이게 분식 결산에 이제 그 가능성이 있거나 심하면 이 회사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다 발표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다. 근데 그게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꾼 잡아먹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문적인 늑대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 그런 기업들의 이제 먹잇감이 된 회사들이 이미 있고 공매도를 했으면 미국의 그런 금융회사들은 또 돈을 좀 벌었겠습니다. 그렇게 떼돈을 번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거기에 걸려서 찍힌 회사들은 거의 다 부도났거나 망했으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짜리가 $0가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을 엄청나게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큰 회사들의 경우는 뭐 미국에 상장이 돼 있더라도 그 회계 감사를 미국 법인들한테 주로 미국 회계법인한테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이제 최근에 상장됐던 이제 중국의 좀 작은 회사들이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빅가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큰 회사들은. 그렇죠. 그럼 이게 중국 경제에 어떤 트럼프가 의도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해봐 뭐 이런 상황인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 간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인터넷 기업이죠.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의 이 비즈니스의 실제적인 플랫폼은 중국에 있고 또 지금 중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상장한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레드칩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라바이나 아일랜드나 이제 뭐 이런 면세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중국 기업을 100% 인수하는 걸로 해서 이 페이퍼 컴퍼니가 이게 이제 나스닥이나 NYS에 상장이 된 걸로 돼 있어요. 본사는 여전히 중국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것은 그 면세 지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이 돼 있는 겁니다.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상장 폐지를 하더라도 기업의 실체는 다 중국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미국 증권회사랄지 뭐 IPO가 많고 거래되는 회사들이 많을수록 미국 금융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일인데 상장되는 회사들이 줄어들고 상장 폐지가 되면 오히려 미국 투자은행들은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데요.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한 270여 개에 시가총액만 해도 한 $2조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IPO를 하면 거기서 자금을 펀딩을 한단 말이에요. 예. 하고 나면 그 자금을 어떻게 하나요? 중국으로 갖고 오죠. 아, 예. 미국에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돈은 이미 갖고 와버렸고. 이미 가지고 갔고.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을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거기에 종이 조각을 갖고서 서로 사타 팔았다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투자가들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고 거기서 상장 후에 주식을 산 미국 기관과 개인들이 손해를 크게 볼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죠. 공매도 집단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렇죠. 진정한 투자자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되겠네요. 깡통차는 거죠. 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게 기술이나 예술이 아니고 좀 허술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상장 틱톡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이게 상장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상장 폐지나 이런 거는 하고는 관련이 없이 중국 기업인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좀 사봐라. 뭐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틱톡은 이제 15초짜리 동영상 비디오인데 네. 이제 중국이 뭐 틱톡을 특정하게 거명한 것은 딱히 이것만 집어서 했다기보다는 중국이 이제 그 2017년인가요? 그 국가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거기 네. 보면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 그 사이버에 관한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그 틱톡을 거기다 건 거죠. 네. 그래서 틱톡에 한 1억 명 가까운 이제 유저가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면 안면 인식 이 기술이 너무 뛰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1억 명의 예를 들면 유저들이 뭐 미국의 전역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것이 이제 서버를 통해서 중국으로 만약에 전송이 된다고 하면 예. 엄청난 이제 인물 DB, 지리 DB 뭐 여러 가지 DB들이 이 IP로서 중국에 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이제 그 이유로 틱톡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 스파이 혐의 그런 느낌으로 이걸 중지를 시킨 거고. 예. 그게 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탄센트라고 그 외신 우리 같은 카카오톡이죠. 예. 그 카카오톡의 2대 주주인 그것도 이제 영업을 중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중국에 대한 불만을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쉽고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예. 뭐 1억 명한테 한 방에 이거 내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액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당장 내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죠, 쓸 수 없냐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이제 이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틱톡이나 웨이신을 이제 제재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뭐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죠. 미국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틱톡이나 웨이신 카톡 같은 경우도 뭐 특히 탄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이 그 웨이신이 탄센트의 그 SNS 서비스인데 얘들은 뭐 전체 90% 이상이 중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지 해외에서 네. 이루어지는 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충격은 뭐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충격이 컸죠. 그래서 아마 그 발표하고 나서 탄센트가 홍콩에 상장되는 한 5%가 하루에 빠졌고 그 어제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빠졌고 예.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큰 충격을 받아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약간 넌센스인 게 홍콩 시장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5%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든지 하죠. 그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실질적인 그 타격은 크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탄센트가 플러스 한 2, 3%인가 뭐 예. 그 플러스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것에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의 제재는 또는 웨이신의 제재는 중국 경제나 이런 쪽에 뭐 타격을 크게 준다. 그런 문제는 아니다. 예. 그래서 홍보 효과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큰 의미에서의 그런 국가 안보에 관한 거를 걸어서 민간 기업을 하나를 이제 시범 케이스로 쓴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약간 좀 외부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막 중국 때리기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노리는 그런 효과네요. 결국은. 그래서 바이든은 예. 뭐 지금 중국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바이든과의 차별화 정책 그리고 이제 강한 대중국 그 견제와 통제를 하는 대통령 예. 거기에 이제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어떤 중국에 미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크게는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것이 주가에만 영향을 미쳤지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플랫폼은 전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자본시장 쪽 페이퍼 컴퍼니에서의 영향은 이쪽 실물 경제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콩을 제재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처음에 이제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홍콩을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홍콩에 있는 뭐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탈출하고 그렇게 해서 뭐 중국 경제에 또 악영향을 끼치고 또는 홍콩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의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우리가 그대로 써서 그런 거고 예. 돈은 이게 돈이 있는데 돈이 나오는데 모이지 돈 없는 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돈이 예전에는 중동에 갔었고 지금은 다 중국에 가 있죠. 예. 세계 외환보유고의 28%가 중국에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돈은 예전에는 돈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예. 그게 아니고 중국의 그 FDI 중국이 투자 받는 돈보다 중국이 해외로 투자하는 ODA가 더 커요. 그래서 이 돈이 홍콩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아야만이 수주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국으로 온다, 뭐 이제 홍콩 대탈출이 이루어져서 동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지만 예. 그 아주 심플한 것이 한국 금융기관들 홍콩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문 닫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발표한 금융기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예. 우리가 뭐 이제 여의도나 송도로 그 금융센터를 유치하면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겠다고는 해석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아주 심플하죠. 그 홍콩은 면세잖아요. 근데 우리 송도나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예. 그 면세를 줄 수가 없죠. 평생의 원칙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동경으로 간다. 그런데 동경으로 가는 건 좋지만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이제 지금 앙숙 관계인데 네. 홍콩의 베이스를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중심부에 베이스를 둔 금융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그 금융은요. 이게 이념이나 사상이 없어요. 돈 되면 러시아에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홍콩에 돈이 있고 이게 좋은 기업이 있는 한에는 이것은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거를 그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 이 돈의 속성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융기관의 홍콩 대탈출 그것은 굉장히 좀 뭐 나중 일이고 먼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소설이군요, 그것도.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놓고 보면 그렇게 되면은 진정으로 그럴 것 같으면 홍콩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야죠. 예. 근데 주식시장이 잘 가고 있잖아요. 홍콩 증시는 잘 가고 있고. 예. 그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홍콩 탈출이라고 우리가 난리를 이제 서방 언론이 쳤지만 그러면 홍콩 시장이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보면 그게 여전히 빨갛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말대포다. 그렇게 트럼프의 말대포다. 시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던 중국의 기업들이 여기에 상장하지 말고 그럼 나가라라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면 그 기업들이 다시 홍콩 증시나 뭐 이렇게 선천이나 이쪽으로 가서 오히려 중국 증시가 더 화랑이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뭐 예리하게 보신 건데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에 가 상장한 회사들이 한 227개 시총 한 2조 정도 돼요. 달러로. 2조 달러? 네. 그러면 예. 이 회사들이 만약에 홍콩에 와서 상장하게 되면 홍콩 시가총액의 36%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시장이 거기 형성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홍콩의 대탈출, 홍콩의 금융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손해를 보냐 그러면 홍콩 전체 투자가들의 51%가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예. 이게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미국 투자가하고 유럽 투자가가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설프게 지금 뭐 중국 기업의 그 퇴출을 만약에 액션을 한다고 하면 홍콩이 전혀 의도하지 않게 시총의 거의 40% 가까운 시장을 몸집을 불려버리는 현상이 그러네요.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금융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해 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인터넷 관련되는 비즈니스는 중국이 최고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아시아의 인터넷 회사를 사기 위해서는 뉴욕을 갔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회사들이 싹 빠져서 홍콩으로 오게 되면 이 홍콩 대탈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 성장하고 있는 언택트 경제를 사기 위해서 홍콩에 돈을 갖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뉴욕 대탈출이 돼버리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으로서는 와라 상장 폐지하고 그럼 돈 줄게.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지금 이제 내걸은 거죠. 그래서 이미 알리바바가 돌아왔고 징동이 돌아왔고 예. 왕이라고 이제 가장 먼저 인터넷 회사 중에서 그 뉴욕에 상장했던 기업도 이미 돌아왔고 아마 지금 바이두 마찬가지고 예. 어젠가는 보면 그 시트립이라고 예. 중국에서 제일 큰 그 인터넷 그 여행사 예. 이 회사도 지금 상장 폐지하고 돌아오겠다고 발표를 했죠. 일부 기업들이 그냥 이미 돌아와 버린 거군요. 이미 그 알리바바, 징동, 왕이는 돌아와서 홍콩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예. SMIC라고 지금 요즘 뭐 한국 그 파운드리 투자자들한테 업체. 그렇죠. 예. 가장 이제 뭐 말이 많은데 예. SMIC는 미국에서 상장 폐지하고 돌아와서 중국의 샹하이에 있는 커추앙반이라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같은 시장에 상장을 해서 예. 거기서 우리 돈 한 9조 정도 그 IPO에서 자금을 땡겼죠. 우리 돈 9조 원. 그렇죠. 그래서 500억 위안 정도 되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지금 반도체 공장을 그 지난 IPO를 통해서 돈을 조달한 다음에 그렇죠. 그 돈 갖고 북경에다가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지금 짓고 있죠. SMIC는 이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좀 약한 분야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SMIC가 이렇게 중국 내에서 크게 되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을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그 첨단 제품의 경우는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것을 대만의 TSMC라는 회사를 이제 이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TSMC를 제재를 해버린 거죠. 미국의 장비나 기술을 또는 소프트웨어를 10% 이상 쓴 이제 반도체는 하웨이에 공급할 수 없다. 이걸 이제 해버리니까 TSMC가 그 중국의 하웨이한테 제품 공급을 못하죠. 그래서 뭐 이번 2분기를 놓고 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 삼성을 제끼고 하웨이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이 의양양도 하지만 아마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 하웨이가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3분기가 넘어가면 그래서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90일간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9월 15일 이후가 되면은 이제 그 TSMC가 하웨이한테 반도체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메이트 20이나 뭐 이런 류의 고급 사양의 제품을 하웨이는 만들 수가 없죠. 아까 저 소장님께서 커창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커창판이 원래 이제 우리로 치면 이과, 문과 할 때 그 과. 그렇죠. 과자. 창이 그럴 때 창.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IT, 이과, 창업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이제 보드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진핑 주석이 2019년에 샹하이에 무역 박람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생뚱맞게 그래서 중국의 경제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리커창 총리예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는 경제학 박사고 뭐 이제 이렇지만 시진핑 주석은 화학과 출신의 법학 박사예요. 금융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생뚱맞게 상해에다가 그 기술주를 전문적으로 상장시키는 금융 그 시장 하나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7개월 만에 만든 시장이 바로
이가 반 그 우수 예. 주식시장이 바로 거주항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테슬라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안 나도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3, 4, 5 조항이 있는데 예. 뭐 3년 이상 이익 나야 되고 뭐 5년 이상 무슨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설립연도 관계없다. 기업 이익 안 나도 관계없다. 예. 오로지 중국이 정한 6가지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다 상장시켜 줍니다. 와, 그리고 이제 더 파격적이네. 드라마틱한 것은 우리 같으면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감독원이나 이제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상장할 수 있죠. 예. 근데 이 지금 거주항반에는 등록제입니다. 상장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관사하고 합의를 봐서 이게 주관사가 오케이 하면 바로 상장할 수 있습니다. 이야, 언론은 그렇게 인허가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중국이 이런 그 IT 우수 기업들에 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것도 참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우리가 조금 물러보면 안 되는 것이 그 이제 기술 전쟁 하웨이 제재는 사실은 6월 7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미 1년 전 이전에 이미 중국은 미국의 브로킹을 예상을 하고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방구를 만들래 이걸 이미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기업들한테 필요한 자금 조달을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은 이제 부채비율이 높아지니까 부채가 늘지 않는 자금 조달, 소위 말해 에쿼티 펀딩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다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얘들은 벌써 기술 전쟁에 준비를 했고 기술 전쟁의 대비를 바로 금융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 6대 아까 6대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대 그 중국이 앞으로 선정하는 6대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여기에 등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6대 핵심 기술이 우리 반도체랄지 어떤 뭐 반도체, AI, 빅데이터, 뭐 이제 IoT 뭐 이런 기술이죠. 우리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뭐 미국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참 우리도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는 그 중국이 그 하웨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들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또 하나 내놓은 것이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4나노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에 회로를 그리는 붓의 크기가 중국은 지금 14cm짜리 붓으로 이제 회로를 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5cm짜리 정도 붓으로 그리는데 뭐 14나노, 10나노, 뭐 7나노, 5나노 이렇게 하면 우리보다 한 3, 4세대 정도 뒤에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번에 28나노, 28cm 정도의 붓으로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면 최장 10년 동안 법인세를 빵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중국의 법인세율이 25%인데 그럼 갑자기 금년도에 순이익률이 25%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28나노면은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한테 다 해당이 되고 무한정 투자하는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장비, 재료, 소재 회사한테도 다 그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SMIC 14나노짜리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 이 회사도 14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회사도 법인세를 면제해 줘 버리는 거죠. 아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래도 한 5년은 앞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쫓아오면 이 국가가 이런 식으로 돈을 퍼줘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손익분기점을 못 맞춘다든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사업부장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임원이 뭐 적자나면 잘리는 거니까 그 사업을 섞게 되는데 중국은 이게 캐피탈리즘이 아니라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 이게 적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만 확보된다면 적자 10년도 괜찮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나노짜리, 7나노짜리 첨단 제품만 나온다고 하면 돈을 얼마를 써도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방세계하고 다른 점인데 그 무서움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외환 보유고 28%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돈이 또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것이 우리 같으면 이제 산자부 같다 그럴까요? 그래서 반도체 기금으로
1조 위안 정도의 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 웃었죠. 그 1조면 170조 원입니다. 예. 170조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회사한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 실제로 투자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돈 안 갚아도 관계없는 우리 다 써버렸어. 이게 안 나. 예. 우리 못 갚아. 그러면 배째라 가면 그냥 끝나는 건데 170조짜리 펀드를 만든다고 그럴 때 이거를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미 중국이 1기 펀드, 2기 펀드를 합치면 거의 6, 70조 가까운 이제 이 펀드를 설정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한다면 하는군요, 정말. 예. 그래서 엄청난 돈들을 집어넣으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 격차보다는 그것이 훨씬 땡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님도 화웨이가 그렇게 되면 또는 이제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되면 중국에 하이닉스는 어찌 될까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2위 업체 메모리 반도체 2위 업체인 하이닉스, 1위 업체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우리 회사들은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눈 많은 것들은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비메모리 제품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메모리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뭐 한국 그 미국 두 개가 과점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거의 한 75%, 예. 뭐 미국이 한 20%, 25%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우리가 하고 있는 메모리를 세 개 회사가 덤벼들었는데 예. 이 세 개 회사 다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목을 졸라줬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 반도체라고 하는 데는 예. 그 중국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장비 이게 미국의 특허를 이제 위반했다. 그래서 미국산 장비를 팔지를 못하게끔 막아버렸고 예. 또 이제 나머지 그 두 개 회사들은 아직 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 세팅도 제대로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중국이 저렇게 이제 IT 산업이 뭐 커지면 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뭐 그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마라 예. 이런 걸 얘기를 하겠다고 뭐 많이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네. 실제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어. 없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웨이를 제재하느라고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은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를 통제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미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만든 반도체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그래서 그건 중국 법인이기 때문에 예. 이걸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한테 공급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미국의 그런 그 제재나 예기치 않은 장도를 피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우리를 놓고 보면 미중의 이런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좀 이득을 본다고 그럴까? 아,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임영웅님은 저도 이거 궁금한데요. 이렇게 중국 정부가 마구 지원을 하면 WTO 조약 위반이 아닌지 불공정 지원하는 건데 미국 등 서방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는 실제로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뭐 주로 하고 있고 일본 이미 사그러들었고 대만이 조금 있는 대만은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유럽은 이제 장비를 주로 파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장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수혜자가 돼요. 아, 좋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예. 그 중국이 아까 파격적인 그런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에는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첨단 산업에 대해서 일정한 만큼 세를 깎아주는 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한 거냐 하면 보조금 문제를 미국이 들고 나왔어요. 국유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정부가 주지 마라. 예. 1조짜리 펀드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주는 거 안 된다. 예.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쓴 방법은 바로 법인세를 쓴 겁니다. 아, 이거 세제는 내 그렇죠. 맘이다. 그게 내정 아니- 간섭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서브시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재정을 줄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법인세 인하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정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고 본다면 미국이나 홍콩, 중국 증시에 우리나라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그래서 될까요? 이제 한국에서 예. 지금 홍콩이나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급속도로 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월, 7월, 8월 또 특히 7월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이 홍콩하고 중국 본토에 투자한 돈이 거의 한 1조 2천억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조 8월 달에도 2천. 보니까 뭐 일주일 사이에 2,600억인가를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동학개미들이 한국에서 먹고 예. 이제 중국에서 또 먹는다. 미국 가가지고 또 한 판 먹고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눈길을 돌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이 그 먹을 게 많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후진국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트럼프라는 이제 변수,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변동성이 커요. 예. 그래서 이 강심장이 아니면 심장에 털이 나고 이제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아니면 예. 아마 중국 투자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안전한 것은 결국은 이게 이익은 뭐 어떤 것도 다 뚫고 넘어가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더라도 기업 이익이 좋은 회사는 거래소가 무너져도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지만 몰려서 차트 보고서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그 지르는 그것은 이제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고 이제는 예. 기업의 이익이 얼마가 나는지를 예. 그걸 이제는 볼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해외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보고서나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극히 취약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중국에 투자한 홍콩에 투자한 중국 기업의 이익이 도대체 얼마가 나는지를 이제는 봐야 된다. 펀더멘탈에 집중해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게 PR이 200이다 300이다는 얘기는 앞으로 200년 동안 300년 동안 벌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가 지금 주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합리적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6월달 반기 실적이 중국도 이제 대거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산 종목들의 이익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 그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그것은 대중이 함께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이제 나는 독립만세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이 함께 가는 길로는 가지 말아라. 지금 현재 그래서 중국 경제 상황이랄지 미국 경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나라가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비는요. 예. 코로나19의 방역을 얼마나 빨리 끝냈냐가 그게 GDP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한국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OECD 방송 들어오긴 하셨지만 OECD에서 뭐 낸 것이 보면 우리가 좀 플러스다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0.8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선방할 걸로 그렇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발병하고 나서 피크까지가 한 15일, 중국이 25일, 예. 유럽이 한 45일. 근데 미국은 뭐 지금 석 달이 갔는데도 아직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뭐 아직도 하루에 뭐 1,000명 이상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예. 뭐 1,600명, 사망 결정명 확진자 5만 명 이 정도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확진자 숫자 그 피크가 20일 때, 30일 때 이하인 데들은 이것이 플러스거나 제로 근처로 가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가면 다 마이너스죠. 유럽이나 미국은.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빠른 안정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어떤 예측 기관도 보면 다 플러스 성장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은 뭐 마이너스 8에서 9 정도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일을 완전히 물거품을 만들어 버렸다. 중국이 던진 코로나 폭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2년 업적을 그냥 이제 물거품을 만든 것이 이게 마이너스 9% 8% 성장을 해버리면 최근 2년 동안 성장했던 것이 다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플러스 성장하게 되면 예. 최근 2년 동안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과의 경제력 격차를 더 벌리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살골 넣는 바람에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마이너스 나오고 중국이 네. 플러스 성장을 해버리면 이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는 그 당초 같으면 아마 금년도에 미중 GDP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한 68% 미국에 그 정도 될 건데 이번에 미국이 자살골 넣는 바람에 한 72%에서 73%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마이너스 한 7% 예상되더라고요. OECD 보고서 보니까. 그러면 중국이 2%만 해도 얼마나 지금 격차가 좁혀지는 겁니까? 그렇죠.
에로님은 배부른 사자가 사냥을 할까요? 라고 하면서 중국이 보조금 지급이나 뭐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성과도 내기 전에 그렇게 지원을 하면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맞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은 돈 주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돈 안 주면 되는 것도 없어집니다.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적인 그렇군요. 돈이 걸리게 되면 이것은 목숨을 거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군요. 이게 핸드폰을 자동차를 이거를 인공위성을 이거를 쏘냐. 예. 그것에 이제 뭐 의미는 결국은 돈을 이걸 던지게 되면 뭐 중국은 유태인에 버금가는 상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식의 어떤 공장 체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미국식의 인센티브가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공무원들이 그 외자 유치를 할 때 보면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예. 한국 기업들 유치할 때도 뭐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밤새서 뭘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치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주기 때문에. 야, 그거는 완전 미국식이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리브루스님은 법인세 경쟁할 거면 자유무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세 피난처랄지 이런 것들에 그 사실상 회사를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더 드라마는 바로 이거죠. 예. 이게 금리도 제로 만드는데 법인세는 왜 제로 못 만드냐.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외국 기업도 반도체 관련되는 장비 재료 소재일 경우에 중국에 와서 요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 제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게 되면 커추앙반에 이과 우수반에 바로 넣어주게 되면 또 펀딩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첨단 기술을 이제 주식으로 꼬시는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끝내기 전에요. 구체적으로 일정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5일 이번 달 15일 우리에게는 광복절인데요. 미중 1차 무역 합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나 이제 안 할 거야. 뭐 선언할 수도 있다. 미국 쪽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광복절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둘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이제 이게 8월 15일 날 하는 것은 2월 15일 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애니얼 리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도를 이행을 얼마나 했냐는 건데 미국한테서 중국이 2년간 2천억 불을 사주는 것 중에서 1차 연도분을 얼마를 샀냐를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거를 보면 대략 한 24%,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월 달로 보더라도 한 36% 선에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아마 익스큐즈를 할 거고 미국은 이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뭐 이제 아마 로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을 작아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가 충분히 사겠다. 근데 석 달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해버리면 안 사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공개석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세게 압박을 하지만 아마 카메라가 떠나고 이제 문 닫고 나서는 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답변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 지역하고 에너지, 오일필드, 팜 이 지역을 표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걸 빨리 사인을 했는데 에너지는 목표의 5%밖에 안 샀고 지금 농업도 한 24%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이게 표 받으려고 이걸 사인을 해줬는데 오히려 표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 문 닫고 나서는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류어한테 10월달 오기 전에 제발 좀 왕창 사줘라. 우리 주군을 내가 모실 수 있게 이렇게 언더 테이블에서는
아마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피셜리 얘기하는 것은 아마 서로가 잘 합의해서 이게 연말까지 성사주기로 지키겠다. 그렇게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이런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엄청나게 먹는 것처럼 선전을 하지만 별로 얻는 것도 없고 실제로는 중국이 오히려 어떤 한 수 위에서 고수의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짜리 그 선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미국식 이제 선거 제도가 아이러니하게도 초읽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약자인 이제 중국이 패를 가져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사실은 생긴 거죠. 그러네요. 그 최근에 어제였군요. 홍콩신문 필궈일보라고 빙과일보. 빙과일보. 이게 지금 사과죠, 빙과가. 애플 데일리라고 영어로는 돼 있더라고요. 그 창업주가 홍콩 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좀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상이 됐던 거고요.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 홍콩의 중국화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홍콩 보안법의 내용을 놓고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홍콩이 앞으로 과거와 같은 우산 시위 같은 반정부 시위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들어졌고, 그게 상징적 의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 사주 하나를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홍보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홍콩의 중국 본토화 이것의 그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이제 여전히 리스크는 크지만 먹을 게 많은 시장이다. 중국 증시에 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기업 이익을 이제는 봐야 된다.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 기업을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업종?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제 중국의 무역 전쟁 다음 기술 전쟁에서 최대 수혜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기술주예요. 국산화를 확 하는 거죠. 정부 왕창 질러줘서. 그래서 테크주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만든 주가고 트럼프가 아이러니하게도 키워주는 주가가 생겨요. 트럼프가 계속 때리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엄청난 수혜를 주면서 배설켜버리는 우리가 이제 뭐 소부장하고 같은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SOC입니다. SOC. 중국도 GDP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혀 소문을 내지 않고 SOC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오늘도 한번 어디 신문에 보면은 철광석 가격이 저렇게 오른다. 그런데 이 대불황에 철광석 가격이 오를 수가 없죠. 중국이 SOC를 이걸 대폭 늘리는 바람에 철강 수요가 늘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코로나 수혜주가 생기는데 바로 자동차입니다. 중국이 지금 7월 달에 자동차가 거의 2자릿수 가까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게 감염의 위험 때문에 차를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그게 지금 뭐 중국의 새로운 이제 이 불황에서 확 눈에 띄는 이제 인더스트리입니다. 마지막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어제 이어서 계속됩니다. 밤 10시에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시사계 황태자 최욱입니다.